현재 가이드 가지고 저는 진행할 거고요. 가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 그리드 만들어 놓은 거 좀 켜가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GD 웹사이트 들어갈게요. GD 웹. 자, 가장 쉽게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프레임 올려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쉽게. 자, 무엇이 마음에 드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무난한 거 선택하겠습니다. 요 현대 그린푸드. 네, 현대 그린푸드가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깔끔하기도 하고. 요거 오른쪽에 원본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뜬다면 그냥 요거 그림을 드래그로 가져오십시오. 어차피 이 그림을 뭐 디테일하게 그대로 뭘 활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틀자는 연습만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자, 위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GDF 사이트에서 GDF co.kr입니다. 현대 그린푸드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미지 다운 받게끔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클릭하시고 화면이 뜨면 이 그림을 드래그 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미리 얘기합니다. 최소한 요 어워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는 현대 그린푸드 여기가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말고 따로 포토샵에서 오픈으로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 F8번 누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키보드에 F8번을 누르면 여기 info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이 아이의 X값, Y값, 좌표값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마우스 현재 있는 이 위치를 제가 갖다 댔더니 여기 X, Y 위치값 알려주기도 하죠. 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아이의 컬러가 RGB 컬러 또는 CMYK 컬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면 기타 다른 샵 RGB 컬러, 웹 RGB 등 다른 기능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이쪽 오른쪽 하단에 WH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역 툴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영역을 딱 잡으면 이 아이의 크기가 얼만큼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해볼게요. 전체 잡을 거니까 그냥 컨트롤 A. 가로값 1920에 높이값 7570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이미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틀 짜놓은 곳에다가 갖다가 배치할 거고요. 이 아이는 위치값 당연히 좌우 가운데 맨 위로 배치를 하겠죠. 자, 아트보드가 작군요. 아트보드를 좀 늘려서 길게 늘려서 우리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때문에 아트보드가 선택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아트보드에 들어있는 가이드라인을 눈을 안 보이게 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거지.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간 이 틀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거고 이 위에다가 일부러 박스로 틀을 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옛날 초심했던 그냥 그런 기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틀 짜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샵으로 짠 적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투명도를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약간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그리드를 위로 끌어올려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저는 이 자리에다가 자, 이 작업을 할 거니까 자, 템플릿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할게요. 자,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셔서 다른 분들이 하신 걸 작업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보이시죠? 어떤 라인에 맞춰서 딱딱 네,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안에를 12개를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쓰는 편인데 이걸 디자인하신 분은 14개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 좀 개수가 안 맞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좀 다른 방법을 뭔가 했겠죠. 저랑 그리드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개념이. 또 어떤 거 보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크게 이 틀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좀 짧으니까 좀 늘려볼게요. 컨트롤 T로. 훑어보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960이 아니라 아마 1024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참고하시고 큰 것들은 어디까지 튀어나갔는지 작은 것들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눈으로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자, 되었다면 이제 하나씩 넣겠습니다. 위쪽에 자, 요것도 하나 있는데 그냥 이것도 넣죠 뭐. 자, 여기 가이드라인 맞춰서 가로선 하나 넣어줍니다. 이때 그냥 맞았거니 하고 놓는 게 아니라 정수로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정수예요. 소수점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가로선입니다. 툴도 내립니다. 헤더 끝나는 것에 했고요. 자, 밑에 광고 영역입니다. 드래그, 쉬프트 눌러서 맞춰서 했고 자, 쭉 이렇게 있는데 새로 나오는 영역에서 또 드래그, 쉬프트 이용해서 딱 맞춰서 배치.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대로 약간 바꾸셔도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좀 싫어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쪼갤 것이냐 아니면 통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시고 모르겠다 그냥 통으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광고만 따로 또 잡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도 틀을 나누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네요. 쉬워도 이건 진짜 굉장히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일단 위아래만큼은 최소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배경을 밝게 빼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자, 템플릿 여기죠. 자, 이 자리에다가 일단 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만큼씩 영역을 박스로 다 하나씩 그려주겠습니다. 쉐입 툴을 이용해서 자, 기본 개념은 똑같이 회색으로 쓸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리드 쓸 때 그렇게 썼잖아요. 아니, 프로타입 쓸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반은 조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스케일 켜놓고 할 거고요. 쉐입 툴로 박스, 가급적 모서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딱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바깥쪽에 이제 이게 없으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맞춰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카피해서 위에서부터만 아래로 카피하시면 되니까 늘리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 생성했고요. 나중에 레이어를 다 바꾸셔도 되지만 할 수 있다면 미리 하시는 것도 좋고. 자, 헤더죠. 자, 요거는 뭐 위에 뜬 팝업이니까 요즘 팝업 창 저렇게 뜨죠. 위에다가 광고로.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헤더 영역은 저는 얘를 그대로 컨트롤 J 레이어를 카피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T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늘려서 맞출 거예요. 그러면 색깔만 바꾸면 되죠? 편하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더. 저는 헤드 박스란 이름을 좀 더 많이 써서 팝업은 팝업 박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이 있네요. 이 광고 영역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요만큼만 할 것인가 아니면 헤더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작은 만큼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레이어 카피한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T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맞춰서 배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광고 영역 뷰 박스라고 하죠. 자, 밑에 있는 영역이 또 있네요. 자, 이 영역을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통으로 짜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것도 레이어 카피하고
색깔 만들어주고 컨트롤 T 쭉 내려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위치까지 또 배치. 이름도 써주셔야겠죠. 뭐 추천이라고 써있으니까 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이름을. 이거 맞나요? 예. 어. 못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요건 또 다른 광고 같은 거죠. 그럼 뭐 카피해서 흔히 뭐 서브 애드박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색깔 정해주고 컨트롤 T 위에서 아래로 지정. 자, 해보셔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또 카피해서 뭐 구독 챌린지 식당 해가지고 뭔가를 또 알려주고 있죠. 뭐 인포박스라고 하셔도 되지만 저 아래쪽에 푸터 쪽에 저런 이름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뭐 다른 어떤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거진으로 할게요. 자, 또 광고네요. 서브 광고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관련된 어떤 광고 내용으로 써보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저는 서드 박스로 하겠습니다. 애드라는 말보다 뷰로 바꿀게요. 자, 또 내용 있네요. 그래서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시든지 뭐 기타라고 쓰시든지 내용이라고 뭐 컨텐츠라고 쓰시든지 편하신 대로 쓰고 또 배치. 자, 별거 없죠.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별게 있습니까? 또 카피해서 TV 뭐 영상 비디오 박스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써있는 이 영역을 저 같은 경우는 인포박스라고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위에서 안 쓴 거예요. 그리고 푸터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안에 내용을 채우시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 그냥 각각의 레이어잖아요. 이 레이어들을 똑같은 이름 기반으로 그룹하세요. 이렇게 그룹을 하시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더 정확하게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의 이름이 삐지라고 써주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인포박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인포박스라고 써주고 얘는 삐지라고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같은 이름으로 쓰세요라고 설명드리는 뿐이에요. 복사, 그룹, 이름 수정. 더블 클릭, 복사, 그룹, 수정. 전부 다.
자, 그룹 수정. 전부 다 각각 그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끝에다가 삐지라는 이름을 더 붙여주시는 게 더 좋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코딩할 때는 레이어가 실제로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이 더 위로 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 사람이 읽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로 밑에 게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거는 팝업이니까 맨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박스, 부터는 제일 뒤로 가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작업을 할지가 훨씬 더 쉽게 하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사실상 매우 복잡해요. 왜냐면 얘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현란하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 자체로 작업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자, 아무래도 조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팝업 박스에 들어가는 영역, 원본 이미지 일단 필요할 테니까 해당하는 원본 이미지 영역을 가져갈게요. 자, 어디로? 요만큼만 그냥 컨트롤 J 카피해서 잠겨 있으니까 안 되는군요. 템플릿에 원래 있던 여기 팝업 쪽에다가 가져올게요. 이따 지울 거예요. 지울 건데 이 글씨를 안 보이게 가려질 거라서 확인하기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좀 번거로운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러면 눈을 켜도 위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때그때 할 거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더 영역. 자, 헤더 영역에 들어가는 만큼만 원본 이미지에서 카피해서 카피할게요, 그냥. 어디로? 템플릿에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고, 다른 데 넣었네. 저 아래 있겠죠? 아니네. 템플릿에 집어넣겠습니다. 요거를 어디에? 헤더 박스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뒤에 광고 있죠. 광고도 똑같이 영역만큼. 실제로는 이게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참고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원본을 뜯어서 담아서 넣겠습니다. 자, 맨 위에 팝업부터 시작해서 헤더, 그 다음에 광고 뷰 영역을 3개를 각각의 내용에다 담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저장 먼저 할게요. 일단 임시로 자, S
이게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쓰기 때문에 무엇을 팝업 박스를 그대로 오른 버튼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죠. 한 번 더 헤드 박스를 있는 그대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와도 돼요. 불러와도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작업하기에는 조금 편하긴 하세요. 단점이 있다면 이 제플린하고 연동했을 때 이게 조금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기본 작업할 땐 이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